이제 공유한 게 이제 이거야.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이거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심어주겠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데 다 암기과목처럼 한다고 가르쳐주면 배우 적고 그렇구나 하고 외우고 거기에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풀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지, 그지?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고등학교 오면 범위가 없어져. 범위가 없어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면 새로운 작품들, 이상한 작품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국어 과목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공부에는 바텀업 방식이 있고 그다음 탑다운 방식이 있어. 바텀업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막 한 작품을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작품을 했으니까 이거 전체가 이렇구나라고 하고 개념을 잡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은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르나 그 영역이 갖고 있는 큰 그림들을 먼저 그려줘. 그런 다음 이 작품에서 그렇지라고 하면 훨씬 더 시간이 줄어.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노력과 선생님의 어떤 실력이 좀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국어 영역 전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해. 저희가 모의고사 보니까 그 이야기 했잖아. 그게 그런 거야. 이게 보니까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국어에 있어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왜 나왔는지, 이 자리에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이 문제를 알려면 뭘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이 아직 전혀 없는 상태잖아. 그런데 보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고 뭐 이러지, 그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국어 영역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수능 수준의 어떤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좀 필요해. 그걸 선생님은 요 방식으로 할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발선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뭘까? 혹시 들어봤나? 그러니까 국어 문제는 지문 그리고 발문, 선택지와의 관계들 속에서 어떤 영역을 물어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높은 친구는 원래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 근데 국어 실력이 높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국어 실력이 낮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 근데 국어 실력이 낮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는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국어 영역의 기본을 알고 그것들이 어떻게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가진 실력을 점수화시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국어 영역 전체에 대한 이해와 어떤 국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거야. 요거는 꾸준히 할 거야. 그게 이 부분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최근 3개년 고1들이 풀었던 모든 기출 문제를 이번 방학 때는 다 할 거야. 12회야. 그래서 한 해에 4번 시험이 있거든. 4, 3, 10이잖아. 3개년이니까. 그래서 12번이야. 12개 하고 이번 주에 애들이 1회차를 이렇게 1회차를 했어. 1회차를 한 거야. 그리고 요것들은 다 자기가 하면 자기 등급과 그다음에 그 안에 특징들 이걸 다 자기가 스터디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요게 1차적인 거고. 자, 두 번째 선생님 목표는 뭐냐면 아이들이 중학교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것들 크게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고전이고 하나는 또 문법이야. 그 문법을 왜 그러냐? 문법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아주 단편적으로 암기과목처럼 조금 배워갖고 교과서에 나온 그 부분만 조금 하고 또 지나고 나면 그거 배우긴 배웠는데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고등학교 오면 시험을 보면 배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법 전 영역이 막 모의고사에 나와. 여러 가지. 그지? 게다가 고전 문법까지 나와. 막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는 고전 문법이 그냥 맛배기야. 여기는 3월이라서 그래. 근데 뭐 4월 지나고 6월 지나고 이렇게 하면 고전 문법이 본격적으로 확 나와. 그러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풀어야 돼. 이거 웃기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국어하고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문법을 제대로 한 바퀴 돌려본 사람이 없거든. 국어는. 영어는 근데 맨날 문법 하잖아. 맞아. 선생님이 일단은 문법을 머릿속에 국어 문법 전체가 어떻게 되고 각 영역별로 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문법을 맵이 그려진다고요. 그걸 새겨줄 거야. 고등부 수학은 중등부하고 틀려서 개념을 잘 설명하고 본인이 끝까지 풀어야 돼요. 끝까지 안 풀고 그냥 뭐 개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등부에서는 문제 푸는 게 양이 많아져요. 실질적으로 쉬우니까. 아마 이 시험 볼 때 20분이면 다 해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고등부는 양이 일단 줄어요. 왜 줄어냐면은 문제 양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이 한 바닥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들었죠. 그러다 보면 중등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문제 풀고 시험 케어를 가는데 여기서는 10문제 풀고 시험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등부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본인 연습 부족한 것도 있어요. 프린트가 나가요. 세 번째. 그 숙제죠. 숙제는 본인이 풀고 모르는 것은 핸드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동영상을 내가 되게 싫어해요. 동영상은 애들이 얼굴을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본인이 풀고 문자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날 또 클리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 부분이잖아요. 진도 부분 2개 반이 있기 때문에 1개 반은 진도가 좀 빨라요. 또 1개 반은 진도가 좀 이렇게 평이하거나 늦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미 한번 배웠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 배운 애들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목적이잖아요. 대학은 알죠?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 거. 자, 수시는 뭔지 알죠? 내신이죠.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신에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이하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다져가면 가면 돼요. 근데 수학 공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 알죠? 중학교 때 여기 있던 실력 있는 애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니네들은 이렇게 이미 이 단계는 내가 볼 때는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수업을 알아들은다 얘기죠. 그래서 내신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내신 집중적으로 해서 내신 무조건 알죠? 3문제 내지 4문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즉 2등급 내지 3등급은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1등급 맞으면 좋죠. 당연히 1등급은 뭐예요?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내신 1등급이 또 어떤 때는 바뀔 수도 있어요. 시험이 쉬워가지고 100점이 한 10몇 명 나오려면 내신 1등급이 없어져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고등부 수학은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게 교재 선택을 내가 그래서 마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수능 모의 문제도 기출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있고 그 다음 평이한 문제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선생님 계속 프린트를 줄 거예요. 한 10몇 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선생님 문제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람마다 틀리게 줄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1은 원래가 노트를 잘 안 쓰게 만들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알죠. 오답 노트 작성하는 거. 근데 너는 고1이잖아요. 고1은 무조건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요거 선생님 조금 고등부 수업을 하다 보면 오답 노트 체크를 잘 못해요. 클리닉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여기서 강의 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 오답 노트는 본인하고 클리닉 선생님하고 해서 정말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자기가 모르는 파트, 모르는 문제 유형을 선생님이 알고 나한테 나 이거 잘 몰라 이 유형. 그러면 그 문제 유형만 또 문제 한 10몇 건에서 뽑아서 밀어주면 케어가 되겠죠. 그걸 잡아내는 게 키포인트. 그래야 100점을 가는 거예요. 고등부는 내신에서 한 문제가 7, 8점이고 어떤 때 12점짜리도 있고 그래 10점. 그 한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3등급, 2등급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돼. 중등부처럼 20분 안에 시험지를 다 풀고 2번, 3번 푸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긴장을 하시되 대학을 가려고 목표를 잡았으니까 수시로 간다 일단 목표. 그 다음에 길게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2 때 이상 가서 정시를 일단 자기가 내신이 안 좋았다. 내가 관리를 했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런 때는 이제 정시로 파고 들어도 안 늦어요. 그때까지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진도가 다 끝나거든요. 수능 전범위가. 그러면 이제 그 1년간 그 문제 풀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왜 내 선생님이 그걸 강조하냐면 정시를 가다 보면 수능 모의고사나 일반 종합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고1 때 100점이 모의고사 100점이 내신 말고요. 모의고사 100점이 고3 딱 가가지고 100점 나오냐? 아니에요. 고1 때는 이 하나 배워주면 고3까지는 이만큼을 배워서 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틀려요.
중학교는 그때 파트 시험 봐가지고 100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등부는 안 그래요. 중1부터 중3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2에서 고3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3까지 내용을 고2까지 다 끝내놔야 돼요.